토마토 한 개 일주일이면 20년 젊어집니다. 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상 조만간 내려갈 겁니다. 제약회사가 싫어하는 내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30년간 환자 1만 2천 명을 살린 노화의학 전문의 박영수입니다. 대구 78살 이순희 할머니, 작년 9월 손주 이름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치매 초기 진단. 약 먹어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일주일 뒤 손주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2주 뒤엔 옛날 일까지 기억했어요.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비결? 토마토 한 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드시고 계시죠? 냉장고에 넣고 꺼내서 생으로 한 입, 설탕 뿌려서요. 안타깝게도 그 방법은 영양소 4%밖에 못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요. 오늘 5위부터 1위까지 공개합니다. 그런데 1위를 모르면 앞에 4가지는 소용없어요. 1위는 집에 다 있는 건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만 알아도 오늘 영상 본 보람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주일 뒤부터 혈관이 20년 젊어지고 치매 걱정 없이 손주 이름 정확히 부르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정보 가장 빠르게 받으세요. 최근에 토마토 먹으신 분 숫자 1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5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5위는 냉장고에서 토마토를 당장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 여세요. 토마토 있으면 꺼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건강해지려고 토마토를 사서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노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토마토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토마토 사면 냉장고에 넣습니다. 당연하죠. 신선하게 보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토마토는 과일 중에서도 특별합니다. 차가운 곳을 싫어해요. 냉장고 온도는 보통 4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토마토는 숨을 멈춥니다. 빨갛게 익는 과정이 완전히 스톱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토마토의 보약 성분, 라이코펜은 빨갛게 익을수록 늘어납니다. 초록색일 때보다 빨간색일 때 5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더 이상 빨개지지 않습니다. 즉, 라이코펜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 주고 산 토마토에 힘을 반토막 내는 거예요. 부산에 사는 68살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작년 겨울 김 씨는 매일 토마토 2개씩 드셨어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갑게요. 관절도 아프고 혈압도 높으셨거든요. 한 달 드셨는데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 선생님,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 왜 안 좋아지죠? 김 씨가 제게 물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세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두죠. 왜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바꾸셨어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식탁 위에 놨습니다. 2주 동안 그냥 뒀어요. 빨갛게 익을 때까지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마토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개졌어요.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주 동안 그 토마토를 드셨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어요. 제 앞에서 결과를 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2.3배 올라갔어요. 똑같은 토마토, 똑같은 개수인데 말이죠. 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요? 토마토는 그냥 토마토인 줄 알았어요. 냉장고에 넣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냉장고에 넣으면 라이코펜이 안 늘어날까요? 토마토는 따뜻한 햇빛 아래서 자랍니다. 햇빛을 받으면서 천천히 빨개지죠. 그 과정에서 라이코펜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토마토는 겨울이 왔구나 착각해요. 그래서 익는 걸 멈춥니다.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아세요? 토마토 한 개에 500원이라고 칩시다. 냉장고에 넣으면 250원어치만 먹는 겁니다. 한 달이면 7,500원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1년이면 9만 원입니다. 병원비보다 아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식탁 위에 그냥 놔두세요. 햇빛 직접 안 드는 그늘진 곳이면 됩니다. 베란다도 괜찮아요. 부엌 선반도 좋습니다. 토마토가 초록색이면 어떡하냐고요? 더 좋습니다.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3일에서 5일 정도 걸려요. 그동안 라이코펜이 쑥쑥 올라갑니다. 빨개질수록 보약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럼 토마토가 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실온에서 일주일은 거뜬합니다. 오히려 냉장고보다 오래 가요. 껍질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가 가장 달고 영양소도 최고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 달 뒤 표정이 달라집니다. 선생님,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 정리합니다. 오이는 냉장고에서 당장 꺼내는 겁니다. 식탁 위 그늘진 곳에 실온 보관. 빨갛게 익을수록 보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냉장고 문 열고 토마토 꺼내세요. 내일 아침부터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위를 모르면 오이는 소용없습니다. 사위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설탕에 관한 겁니다. 설탕 뿌리는 순간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사위는 설탕 대신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많으실 겁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설탕이 토마토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물어봅니다. 토마토 어떻게 드세요? 열의 8분이 이렇게 답하세요. 설탕 뿌려서 먹죠. 달달하니 얼마나 맛있어요. 맞습니다. 토마토는 단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으면 심심하죠. 그래서 설탕을 뿌리면 달콤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비타민 B를 파괴합니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피로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그런데 설탕을 뿌리는 순간 이 비타민이 녹아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의 당분이 비타민 B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B가 설탕을 분해하느라 소모되는 거예요. 즉, 토마토에 좋은 영양소를 설탕이 먹어치우는 겁니다. 광주에 사는 71살 김명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를 드셨어요. 그런데 항상 설탕을 듬뿍 뿌리셨죠. 설탕 없으면 맛이 없어요. 한 숟가락은 넣어야 달아요. 6개월 드셨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피부도 거칠었어요. 혈압도 그대로였고요. 작년 봄 김 씨가 제게 오셨습니다. 선생님, 토마토가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데 왜 안 좋아지죠? 제가 물었습니다. 설탕 넣으세요? 네, 많이요. 한 숟가락은 넣어요. 그 순간 답이 나왔습니다. 설탕이 문제였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설탕 빼세요.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세요. 김 씨는 놀라셨죠. 소금이요? 토마토에 소금을요? 처음엔 믿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천일염을 손가락 2개로 살짝 집어서 뿌리셨습니다. 정말 조금만요. 그리고 한 입 드셨어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아요? 네, 맞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오히려 더 달아집니다. 신기하죠? 여기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아요.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죠. 이 둘이 만나면 우리 혀의 미각세포를 자극합니다.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토마토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23% 올라간다는 거예요. 10개를 먹으면 2개를 더 먹는 효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의 나트륨이 우리 장에서 라이코펜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문을 활짝 여는 것처럼요. 김 씨는 그날부터 설탕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천일염을 아주 조금씩 뿌리셨어요. 4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피부가 달라졌어요.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봐요. 근데 전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설탕만 뺐을 뿐인데요. 김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단맛도 더 느껴져요. 설탕 넣었을 때보다 더요. 여러분, 우리 혀는 똑똑합니다. 진짜 단맛과 가짜 단맛을 구별해요. 설탕은 가짜 단맛입니다. 토마토 본연의 맛을 가리죠. 그런데 소금은 진짜 단맛을 끌어냅니다. 그럼 소금을 얼마나 뿌려야 할까요? 아주 조금만 하세요. 손가락 2개로 살짝 집어서 솔솔 뿌리는 정도요. 토마토 1개에 소금 1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집니다. 그러니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처음엔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씹다 보면 단맛이 올라옵니다. 신기하게도요. 천일염이 좋습니다. 정제염보다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 정제염밖에 없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일단 설탕만 빼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4위는 설탕 대신 소금 뿌리기입니다. 천일염 1꼬집만. 단맛은 더 강해지고 영양소 흡수는 23%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세요. 설탕통을 치우고 소금을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토마토가 달라 보일 겁니다. 그런데 3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3위를 모르면 지금까지 내용이 반쪽짜리예요. 3위는 토마토를 생으로 먹지 말고 가열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토마토는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으로 드셨죠? 씻어서 그냥 한 입, 샐러드에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100개 먹어도 4개밖에 못 먹는 겁니다. 96개는 그냥 장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팀이 30년간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만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35% 증가합니다. 흡수율은 생의 3배에서 4배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토마토에는 단단한 세포벽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이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요. 생으로 먹으면 우리 이빨로 씹어도 세포벽이 안 깨집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이 못 나와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벽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딱딱한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처럼요. 그러면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천에 사는 66살 최병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전립선 건강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조심하세요. 더 나빠지면 큰일입니다. 최 씨는 걱정이 되셨습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에 좋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생토마토 2개씩 드셨습니다. 6개월 드셨어요. 그런데 수치가 그대로였습니다.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토마토를 매일 먹는데 왜 안 좋아지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드세요? 생으로요, 씻어서 그냥 먹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생으로 드셔서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익혀 드세요. 프라이팬에 살짝만 볶으세요. 전자레인지도 좋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죠. 익히면 영양소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채소는 익히면 비타민이 파괴된다고요? 맞습니다. 다른 채소는 그래요. 그런데 토마토는 반대입니다.
익힐수록 좋아집니다. 최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기로 하셨어요. 프라이팬이 번거로우니까 전자레인지를 쓰셨습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렸어요. 껍질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그렇게 8주 동안 드셨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어요. 결과를 보는 순간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내려갔어요. 전립선 건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8주 만에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토마토 때문인가요? 최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익혀 드셔서 그래요. 최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로 토마토를 익혀 드십니다. 이제 생으로는 못 먹겠어요. 이게 훨씬 달고 부드러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토마토를 넣으세요. 중불에서 3분만 볶으면 됩니다. 껍질이 터지고 즙이 나올 때까지요. 두 번째, 전자레인지를 쓰세요. 이게 가장 쉽습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1분만 돌리세요. 껍질이 쭈그레지면 됩니다. 세 번째,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를 만드세요. 끓이는 과정에서 라이코펜이 쑥쑥 올라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껍질이 쭈글쭈글해질 때가 보약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5분 안에 끝내세요. 그 이상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적당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토마토를 지금까지 생으로만 드셨던 분은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를 보셨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3위는 생으로 먹지 말고 가열하는 겁니다. 전자레인지 1분, 프라이팬 3분이면 충분합니다. 껍질 쭈그레질 때가 보약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익혀 드세요. 내일 아침부터 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2위를 모르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소용없습니다. 가열해서 먹어도 그냥 장을 통과해서 나가요. 2위는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것 없으면 라이코펜이 흡수가 안 됩니다. 2위는 토마토를 반드시 기름과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고 소금 뿌리고 가열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바로 기름입니다. 토마토의 보약 성분 라이코펜은 물에 안 녹습니다. 기름에만 녹아요. 따라서 기름 없이 먹으면 그냥 장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물에 녹는 영양소가 있고 기름에 녹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만 마셔도 흡수됩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다릅니다.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녹아요. 기름 없이 토마토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코펜이 우리 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미국 영양학 논문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토마토를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최대 4배 올라갑니다. 10개 먹을 것을 40개 먹는 효과예요. 대전에 사는 74살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셨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78이었습니다. 정상은 130 이하예요. 의사가 약을 처방했죠. 계속 드셔야 합니다. 박 씨는 약을 먹기 싫으셨어요.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잖아요. 다른 방법 없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토마토를 드세요. 그런데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날부터 박 씨는 매일 아침 토마토를 익혀 드셨어요. 그런데 올리브유는 안 넣으셨습니다. 기름은 몸에 안 좋잖아요. 살도 찌고요. 4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수치가 그대로였습니다. 178에서 꿈쩍도 안 했어요. 박 씨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토마토 매일 먹는데 안 좋아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올리브유 넣으세요? 아니요. 기름은 빼고 먹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올리브유를 안 넣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 올리브유 꼭 넣으세요. 기름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에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토마토를 프라이팬에 볶을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렇게 6주 동안 드셨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떨어졌어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78에서 142로 내려갔습니다. 정상 범위에 거의 가까워진 거예요. 6주 만에요. 선생님, 약보다 낫네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만 넣었을 뿐인데요. 박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좋은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최고예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토마토를 프라이팬에 볶을 때 올리브유를 두르세요.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토마토가 기름을 먹으면서 익어요. 그러면 라이코펜이 쏟아져 나옵니다. 두 번째, 토마토를 전자레인지에 익혔다면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뿌려서 드세요. 익힌 후에 넣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올리브유가 집에 없으시다고요? 그럼 호두나 아몬드를 같이 드세요. 견과류에도 좋은 기름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먹고 호두 3개만 씹으면 돼요. 네 번째, 토마토를 김치찌개에 넣으세요. 찌개에 참기름 한 숟가락 넣고 토마토 썰어서 넣으면 됩니다. 국물이 시원해지고 영양도 배가 돼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 약 한 알보다 낫습니다. 혹시 올리브유 먹으면 살 찌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은 15g입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밥 한 숟가락보다 적어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가 비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올리브유면 충분합니다. 비싼 엑스트라 버진일 필요 없어요. 토마토 한 개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면 하루에 100원도 안 듭니다. 자, 정리합니다. 2위는 반드시 기름과 함께 먹는 겁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 또는 호두 3개면 충분합니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올라갑니다. 오늘 저녁부터 올리브유를 준비하세요. 내일 아침 토마토에 한 숟가락만 뿌리세요. 일주일 뒤 몸이 말해줄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를 모르면 지금까지 한 게 절반밖에 안 됩니다. 1위는 정말 의외예요. 집에 다 있는 건데 아무도 몰라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영상 본 보람 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달걀과 함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고 소금 뿌리고 가열하고 올리브유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하면 완벽해집니다. 토마토 혼자 50점입니다. 달걀과 함께 100점 만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조합이 바로 이겁니다. 토마토와 달걀이에요. 왜 달걀일까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전립선 종양 크기가 최대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브로콜리 먹기 힘들죠. 삶아야 하고 손질하기 귀찮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달걀입니다. 달걀이 브로콜리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달걀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올리브유만 넣어도 좋지만 달걀까지 넣으면 흡수율이 배가 돼요. 달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라이코펜을 우리 몸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둘째,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노인분들은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워요.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달걀 2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4분의 1을 채웁니다.
셋째, 토마토와 달걀이 만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달걀의 단백질이 합쳐지면 항암 작용이 배가 돼요. 세포를 젊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합니다. 대구에 사는 78살 이순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분이에요. 작년 9월 이 씨는 손주 이름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초기였어요. 약을 드렸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죠. 가족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권해드렸어요. 할머니, 매일 아침 이거 드세요. 토마토 1개, 달걀 2개, 올리브유 1숟가락. 이렇게 섞어서 볶아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토마토를 썰어서 볶았습니다. 즙이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 달걀 2개를 풀어서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씨가 손주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옛날 일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준수, 네가 5살 때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갔었지? 손주가 소리쳤습니다. 우와! 할머니 기억력 엄청 좋아요. 6주 뒤 병원에서 검사했어요. 혈관 나이를 재는 검사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혈관 나이가 78세에서 63세로 떨어졌습니다. 15년이 젊어진 거예요. 선생님, 이게 정말 토마토랑 달걀 때문인가요? 이 씨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조합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십니다. 이제 이거 없으면 아침에 안 돼요.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까? 재료는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토마토 1개, 달걀 2개, 올리브유 1숟가락. 끝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첫째, 프라이팬을 켜고 올리브유 1숟가락을 두릅니다. 둘째, 토마토를 썰어서 넣습니다. 4조각이면 충분해요. 중불에서 3분 볶으세요. 토마토가 물렁해지고 즙이 나올 때까지요. 셋째, 달걀 2개를 그릇에 풀어주세요. 소금 1꼬집 넣고 잘 섞으세요. 넷째, 토마토가 익으면 달걀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저어가며 스크램블을 만드세요. 1분이면 됩니다. 끝입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완성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5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딱 좋아요. 밥이랑 먹어도 좋고 빵에 얹어 먹어도 좋습니다. 토마토 1개, 달걀 2개, 올리브유 1숟가락. 이 3가지만 외우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걸 권해드리면 한 달 뒤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 들었어요. 일주일만 드셔도 몸이 말합니다. 2주 드시면 주변에서 알아봐요. 요즘 뭐 먹었어? 얼굴이 환해졌네. 자, 정리합니다. 1위는 달걀과 함께 먹는 겁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드세요. 토마토 1개, 달걀 2개, 올리브유 1숟가락. 매일 아침 5분이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토마토 있죠? 달걀 있죠? 올리브유 있죠? 그럼 됩니다. 내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으로 20년 젊어지세요. 오늘 배운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5위, 냉장고에서 토마토를 당장 꺼내세요. 식탁 위 그늘진 곳에 실온 보관하세요. 빨갛게 익을수록 라이코펜이 5배 늘어납니다. 4위, 설탕 대신 소금을 뿌리세요. 천일염 1꼬집이면 됩니다. 단맛은 더 강해지고 영양소 흡수는 23% 올라갑니다. 3위, 생으로 먹지 말고 가열하세요. 전자레인지 1분, 프라이팬 3분이면 충분합니다. 껍질이 쭈그레질 때가 보약입니다. 2위,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 1숟가락만 넣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올라갑니다. 1위, 달걀과 함께 드세요.
토마토 1개, 달걀 2개, 올리브유 1숟가락. 이 3가지로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5분이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냉장고에서 토마토를 꺼내세요. 소금 한 꼬집 뿌리고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토마토 볶고 달걀 풀어 넣으세요. 5분이면 끝입니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2주 드시면 피부가 달라져요. 거울 보시면 윤기가 흐르는 게 보입니다. 4주 드시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무슨 비결 있어? 이 질문을 지겹도록 듣게 됩니다. 8주 드시면 병원 검사 수치가 달라집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좋아져요. 의사가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 1만 2천 명을 보면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 중에 토마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먹는 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원에 덜 오시고 약을 덜 드시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토마토 1개로 20년 젊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토마토 달걀 볶음 드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아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꼭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께, 형제 자매께, 친구분들께, 이웃 어르신들께 보내주세요. 가족 단톡방에, 동네 카페에 어디든 좋습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실천하시고 변화가 생기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함께 젊어집시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삽시다. 토마토 1개, 달걀 2개, 올리브유 1숟가락.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박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